네, 안녕하세요. 초졸 영어 검정고시 기본서 이론 강의를 맡고 있는 송채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법 시간이고요. 조동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조동사의 뜻을 알고 가셔야 되겠는데요. 조동사란 무엇인가? 동사 앞에 붙어서 원래 가지고 있는 동사의 본래 뜻은 전혀 바꾸지 않고요. 좀 더 다른 의미를 첨가시킬 수 있는 동사입니다. 자, 이런 조동사에는요, 미래, 능력, 허가, 의무, 추측 등을 나타낼 수 있고요. 조동사 뒤에는 반드시 동사의 원형이 온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예문으로 한번 살펴보실게요. 나는 숙제를 한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일반 동사를 이용해서 I do my homework 라고 하면 나는 숙제를 한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런데 조동사를 붙여주게 되면 앞 뒤에 나와 있는 일반 동사는 전혀 건드리지 않고요. 이 동사의 앞에 붙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각각의 조동사에 따라 의미가 좀 더 다른 그런 뜻을 첨가할 수가 있겠는데요. 만약에 조동사 can을 붙이게 되면 I can do my homework 라고 일단은 문장을 쓸 수가 있겠고요. 해석을 하게 되면 나는 숙제를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나타내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살펴보실게요. 이번에는 can 대신에 will이라는 조동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I will do my homework 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해석을 하게 되면 will은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나는 숙제를 할 것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문장이 되겠죠. 미래를 뜻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will 대신에 must를 한번 써보도록 할 건데요. 뒤에서 보시면 must는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의무를 나타내는 뜻으로 보통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래서 I must do my homework 라고 하면 나는 숙제를 해야만 한다라는 의무의 뜻을 좀 더 강하게 지니게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must 대신에 이 자리에 조동사 may를 사용하게 되면 I may do my homework 라고 적으시면서 may는 뭐뭐일지도 모른다라는 추측의 의미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따라서 나는 숙제를 할지도 모른다라는 약한 추측을 나타내는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조동사가 어떠한 조동사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문장의 의미가 다양한 의미로 첨가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요. 지금부터 각각의 조동사의 뜻과 다양한 표현 방법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조동사 사용 시에 좀 더 주의해야 할 사항 몇 가지를 보실 텐데요. 일단은 첫 번째, 한 문장 안에 조동사를 2개 이상 연달아서 사용할 수 없다는 점, 즉 문장 안에서요, 한 문장 안에서는 조동사 2개 이상을 절대 쓸 수 없다라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요. 밑에 보시면 주어가 3인칭 단수여도 조동사에는 s나 es를 절대 붙일 수 없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조동사는요, 일반 동사처럼 형태를 그냥 본인 의지대로 마구마구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꼭 조동사는 원래 형태대로 적어주셔야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부정문은 조동사 다음에 반드시 바로 뒤에 not을 붙여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동사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를 나타내는 will부터 한번 보실 건데요. will은 비교적 조동사 중에서도 많이 쓰이면서 해석했을 때도 크게 어려운 조동사 부분은 아닙니다. 일단 will은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죠. 따라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게 바로 조동사 will이 되겠습니다. I will study science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will이라는 조동사가 쓰여서요,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나는 과학을 공부할 것이다 라는 의미의 문장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I will help you 라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자, help가 일반 동사로 도와주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I will help you 라고 하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겠고요. 밑에 보시면 He will marry you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marry는 일반 동사로 결혼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그는 결혼할 것이다. 너와 결혼할 것이다 라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자, 보통 will은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미래를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 조동사 will의 경우에는 과거형이 있습니다. 바로 그 과거형은 우리가 would를 사용해서 나타내 줄 수가 있는데요. 자, would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자, 그런데 이 would는요. 그냥 단순하게 과거로만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이가 좀 더 정중한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자 할 때 우리가 would를 사용을 함으로써 조금 더 공손하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would like to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 표현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초졸 검정고시 기출문제에서 would like to를 이용한 표현들이 좀 자주 나왔거든요. 자, 이 would like to는 어떻게 해석을 하셔야 되냐면 뭐뭐 하고 싶다 또는 뭐뭐 하기를 원한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뭐 간단하게 바꿔서 쓴다라고 하면 want to로도 바꿔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would like to는 뭐뭐 하고 싶다라는 표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가 뭐 파티에 가고 싶어 이런 식의 문장으로 검정고시 기출문제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 would를 공부하시면서 would가 과거로도 사용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정중한 표현으로도 사용이 될 수 있고 would 뒤에 like to 동사 원형이 붙게 되면 뭐뭐 하고 싶다라는 의미로도 사용될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예문 한번 살펴보실게요. 우리는 산책을 하곤 했다 라고 했을 때 이 문장 보시면 뒤에 했다가 붙어 있습니다. 즉 현재가 아니라 과거의 어떤 습관을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때 we would take a walk 라고 하면 미래 과거형 would를 사용을 해줌으로써 산책을 하곤 했다. 과거에 있었던 일을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창문 좀 열어도 될까요? 라고 적혀 있는 문장에서 또 would가 쓰였습니다. 이 경우에는 앞에서 살펴보신 것과 같이 조금 더 공손하게 표현할 때 쓰는 would의 표현으로 사용이 되어 있는데요. 해석해 주시면 Would you mind opening the window? 라고 해서 제가 창문을 좀 열어도 될까요? 라고 정중하게 물어보는 표현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밑에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Would you like to go to the movie with me?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밑줄근 would like to를 봐주셔야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would like to는 뭐뭐 하고 싶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주기 때문에 이 문장을 한번 해석을 해보시면 너는 뭐 하고 싶니? 가고 싶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가고 싶니? movie, 영화를 보러 가고 싶니? 나와 함께 영화 보러 가고 싶니? 라는 문장으로 또 쓰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능력과 허가를 나타내주는 can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뭐뭐 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바로 능력을 나타내는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처음 살펴보시면 능력을 나타내는 can부터 보실게요. 해석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흔히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자,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 can speak French 라고 했을 때요. 자, French는 프랑스어, 즉 불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나는 불어를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나타내는 can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 그 밑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can solve the problem 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뒤에 보시는 problem은 명사로 문제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그녀는 그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해서
또 능력을 나타내는 can의 의미로 사용이 됐고요. 밑에 보시면 너 그것을 할 수 있니? 라는 문장에서는요. Can you do it? 이라는 비교적 간단한 문장으로 또 상대방이 할 수 있는지의 능력을 물어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방금 전에는 can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는 능력을 살펴보셨고요. can 뒤에 not을 붙임으로써 보통 우리가 not이 붙으면 부정의 의미를 갖게 되죠. 따라서 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주는 can't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줄임말 can't를 더 많이 사용을 하시지만요. 줄이지 않고 can not으로 쓰셔도 되겠습니다. 당연히 부정의 의미를 갖기 때문에 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될 거고요. 밑에 보시면 쌤은 축구를 할 수 없다라는 문장에서요. 할 수 없다를 표현해 줘야 되기 때문에 can 대신에 apostrophe t를 붙여서 can't 할 수 없다라는 부정을 만들어 줬습니다. 따라서 Sam can't play soccer 하면 쌤은 축구를 할 수 없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밑에 살펴보시면요. 나는 너에게 말할 수 없다라는 문장이 또 나와 있는데요. 바로 말할 수 없다라는 표현을 보셨을 때 할 수 없다라는 부정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 can 대신에 can't를 써서 표현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말하다는 일반 동사로 tell이라는 동사를 사용을 해주기 때문에 I can't tell you 라고 말했을 때 나는 너에게 말할 수 없다라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보통은 이제 할 수 있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능력의 can은 잘 알고 계시지만 허가를 나타낼 때도 또 can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이번 시간에 또 한번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허가를 나타낼 때 쓸 수 있는 can은요. 뭐뭐 해도 좋다라는 의미를 갖게 될 수 있는데요. 밑에 보실게요. 자, 너는 나와 함께 가도 좋다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뭐뭐 해도 좋다라는 뜻을 나타내주는 허가를 나타내주는 can으로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You can go with me 라고 쓰시면 자, 이 경우에는 할 수 있다라는 능력보다는 해도 좋다라는 방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조금 더 부드럽고 매끄러운 해석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밑에 보실게요. Can I borrow your pen? 이 경우에도요. 자, I 뒤에 보시면 borrow라고 적혀있는 이 일반 동사는 빌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내가 너의 펜을 빌려도 좋니? 빌려도 되니? 라고 하면서 허가를 구하는 조동사 can의 의미로 사용이 됐고요. 밑에 보시면 Can I open the window? 라고 적혀 있습니다. 내가 open 하면 일반 동사로 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내가 창문을 좀 열어도 될까요? 라고 하면서 상대방에게 허가를 구하면서 사용한 문장이 되겠습니다. 능력뿐 아니라 허가로도 자주 사용이 되기 때문에 허가의 can도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과거를 나타내는 could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an이라는 조동사도요. 마찬가지로 이 과거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will이 조동사의 과거형인 would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can도 과거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can의 경우에는 과거형을 could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자, can의 과거형으로 할 수 있었다라는 의미를 갖는 could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could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또 과거로만 사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형의 의미가 아닌 조금 더 정중한 표현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도 우리가 could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 같이 또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문 한번 살펴보실게요. We could finish this report in time 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우리는 한 다음에 뒤에 보시면 could라는 조동사가 나와져 있고요. finish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낼 수 있었다. 이 보고서를 늦지 않게 제 시간에 끝낼 수 있었다라는 문장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이 경우에는 뭐뭐 할 수 있었다라는 의미를 나타내주기 때문에
can이라는 조동사의 과거형 could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밑에 예문은요. Could you help me to do my homework? 라는 문장이 적혀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네가 도울 수 있니? 나를 내가 뭐 하는 것을 to do my homework 라고 해서 자, do one's homework는 숙제를 하다 라는 뜻을 갖는 수거입니다. 그래서 내가 숙제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겠니? 라는 문장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과거형으로 쓰인 could라기보다 조금 더 정중하게 상대방에게 제안을, 권유를 하는 표현으로, 부탁하는 표현으로 적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허가와 추측을 나타내는 메이를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가를 나타낼 때 사용되는 메이는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하냐? 뭐뭐 해도 좋다라는 의미의 뜻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허가를 나타내는 경우에는요. 앞서 살펴보신 것과 같이 사실 can을 사용해서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may가 조금 더 can보다는 정중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You may use my phone 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해석을 해주시면요. 너는 나의 전화기를 사용해도 좋다라는 허가를 나타내주는 may의 뜻으로 해석이 되셨고요. May I sit here? 이라고 했을 때는 내가 여기에 앉아도 될까요? 라고 해서 또 허가를 구했죠. can보다 조금 더 정중한 표현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따라서 이 자리에 위의 문장과 밑에 문장 둘 다 can을 적어두셔도 사실 의미상 큰 차이가 없다라는 점도 같이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may는 단순하게 허가만 해주는 뜻뿐만 아니라 추측의 의미로도 많이 사용이 되는데요. 자, 추측의 의미로 해석이 됐을 때는 뭐뭐일지도 모른다라는 뜻의 의미로 우리가 may를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예문 보실게요. She may be at home 이라고 했을 때 그녀가 해도 좋다, 집에 있어도 좋다 말이 좀 이상하죠. 따라서 이때는 해도 좋다라는 허가가 아니라 일지도 모른다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셔서요. 그녀는 집일지도 모른다라는 추측의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는 게 더 깔끔하고 매끄러운 뜻의 해석이 되겠습니다. 밑에 살펴보시면 It may be true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해석을 하셨을 때요. 그것은 사실일지도 모른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되죠. 따라서 이 두 가지 문장의 경우에는 뭐뭐일지도 모른다라는 추측의 의미의 may가 적절하겠고요. 그리고 해석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이 두 문장의 경우에 may는 추측이지만 강한 의미라기보다는 다소 뭐뭐일지도 모른다라는 거는 아주 확신에 차서 생각한다기보다는 조금 약한 의미의 추측의 뜻이 된다는 것도요. 같이 살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린 거는요. 지금 살펴본 must와 비교를 조금 해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자, 강한 의무, 추측을 나타내는 must를 지금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의무를 나타내는 must를 볼 때요. 여러분들이 조동사 must를 공부를 해주실 때는 must는 일단 강하다라고 한마디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석할 때 뭐뭐 해야 한다라는 강한 의무로 해석되는 must의 예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I must finish my homework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 must는 해야만 한다라는 의무를 나타내주기 때문에요. 나는 나의 숙제를 해야만 한다라는 뜻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꼭 해야 된다라는 좀 강한 의무를 나타내게 되겠고요. 밑에 살펴보시면 You must follow the rule 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follow가 일반 동사로 따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뒤에 보시는 룰이 규칙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너는 그 규칙을 따라야만 한다라는 뜻의 문장이 되겠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해야만 한다라는 강한 의무의 머스트를 보셨죠? 자, 이번에는요. 뭐뭐임에 틀림없다라는 강한 추측의 머스트를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메이도 뭐뭐일지도 모른다라는 추측을 나타냈지만요. 약한 추측이었고요. 머스트는 틀림없다라는 강한 추측으로 해석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서요. She must be pretty 했을 경우에 자, 그녀는 pretty는 예쁜이라는 뜻의 형용사죠. 따라서 그녀는 분명히 반드시 예쁠 거야 라고 굉장히 좀 강하게 추측을 하고 있는 문장이 됐고요. 그 밑에 He must be honest라는 문장에서는요. honest가 정직한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정직함에 틀림없다 라고 하면서 그라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일 거야 라는 비교적 강한 추측의 문장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머스트 또한 강한 의무와 또 강한 추측 이 두 가지의 뜻이 굉장히 둘 다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할지 조금 헷갈리는 경우에는 한 가지의 팁을 드리자면 추측의 머스트일 때는 자, 머스트 뒤에 비동사가 오는 경우가 조금 더 많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조금 해석할 때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머스트 뒤에요. not을 붙이게 되면요. 그때는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강한 금지의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You must not smoke here 이라는 문장이 있을 경우에 너는 해서는 안 된다. 무엇을 해서는 안 되냐? smoke,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 이곳에서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강한 금지의 뜻이 됐고요. He must not tell her secret 이라는 두 번째 문장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그는 뭐뭐해서는 안 된다. 무엇해서는 안 되냐? tell, 말해서는 안 된다. 그녀의 비밀에 대해서 절대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또 강한 금지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의무를 나타내는 should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조동사 should는 뭐뭐 해야만 한다라는 의무를 나타내 주는데요. 방금 전에 보신 것과 같이 must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문장 안에서 쓸 때 should도 해야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must도 강한 의무로 해야만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두 문장을 해석을 하실 때 should가 나오든 must가 나오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의무로 사용이 됐을 경우에는요. 하지만 다소 이 should라는 조동사가요. must보다는 조금은 더 약한 표현이라는 점 알고 있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그렇지만 뭐 해석할 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예문 보실게요. You should go home 이라는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너는 해야만 한다. go는 일반 동사로 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따라서 너는 집에 가야만 한다라는 문장이 되었고요. 밑에 살펴보시면 You shouldn't smoke so much 라는 문장입니다. should에 not을 붙였습니다. 자, 조동사의 부정은 조동사 바로 뒤에 not을 붙이면 되시기 때문에 should 또한 조동사이므로 바로 뒤에 not을 붙여서 사용을 해줬고요. should가 해야만 한다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not을 붙여서 하지 말아야 된다,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의 뜻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을 하면 안 되냐? smoke, 흡연을 해서는 안 된다. so much, 너무 많이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라는 문장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요. 지금까지 대표적인 조동사들, 시험에 좀 자주 나오는 조동사들을 살펴보셨고요. 그 외에 주의해야 할 기타 몇 가지 조동사들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used to라는 표현의 조동사가 있는데요. 자, 이 경우에는 과거의 규칙적인 습관을 표현하는 경우에 used to를 사용하게 되고요. 해석하셨을 때는 뭐뭐 했었다 또는 뭐뭐 하곤
있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보실게요. They are used to be bus stop here 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곳에 뭐뭐 하곤 했다. 자, 뭐가 있곤 했다? 버스 스탑, 버스 정류장이 있곤 했다 라고 해서요. 이 used to를 사용을 함으로써 과거에 이 장소에 버스 정류장이 있었던 그런 상태를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살펴보시면요. He used to exercise in the morning 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해석해 주시면 그는 used to 뭐뭐 하곤 했다로 해석을 해주셔야죠. exercise는 일반 동사로 운동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요. 운동하곤 했다. in the morning, 아침마다 운동하곤 했다라고 해서 과거에 그가 아침마다 운동을 했었던 습관을 나타내주는 표현의 문장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used to 자주 쓰이는 표현으로 기억을 해주시면서요. 다음 표현 또 한번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had better 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had better는 뭐뭐 하는 편이 낫다라는 뜻을 갖게 되는데요. 자, 앞에 had를 보시고는 어머, 이거 과거형이네. 그러면 have better도 적을 수가 있겠구나 라고 혹시라도 생각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요. have better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had better는 좀 굳어진 표현으로 뭐뭐 하는 편이 낫다라는 의미로요. 우리가 had better만 사용하지 have better는 쓰지 않기 때문에요. 바꿔주시면 안 되겠고요. 자, 밑에 문장 보시면 You'd better take an umbrella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 apostrophe D를 줄인 말을 가끔 헷갈려 하실 수도 있는데요. 뒤에 better라는 단어에서 힌트를 얻으시고 would를 줄인 게 아니라 had를 줄였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had better는 하는 편이 낫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너는 우산을 챙겨가는 편이 낫겠다라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밑에 보시면 he had better take on medicine. 자, take on medicine은 약을 먹다, 약을 복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약을 복용하는 편이 낫겠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would rather 보시겠습니다. 자, would rather는요. 차라리 뭐뭐 하고 싶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문 보시면 I would rather drink milk than juice.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문장을 좀 끊어보면요. 나는 would rather drink. 차라리 마시는 게 낫겠다. 무엇을? 우유를 하시고 뒤에 보시면 이때 나와 있는 대는요. 뭐뭐보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우유를 마시는 게 낫겠다. 뭐보다? 주스보다 우유를 마시는 게 낫겠다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셨고요. 밑에 I would rather stay at home 이라고 했을 때는요. 자, would rather 뭐뭐 하는 편이 낫겠다라는 뜻인데 뒤에 stay가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머물러 있는 게 낫겠다. 차라리 집에 머물러 있는 편이 낫겠다라는 문장이 되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동사의 다양한 표현들을 살펴보셨는데요. 이 조동사라는 것은 문장에서 쓰임으로써 비동사와 일반 동사의 앞에 쓰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의미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바로 동사이기 때문에 오늘 배우신 부분들 차근차근 복습해 보시면서요. 공부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